자, 여러분들 승률 많이 따지시죠? 승률을 아직도 따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왕초보십니다. 승률이 90%가 나와도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게 선물이고, 승률이 20%가 나와도 내 계좌가 플러스일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쉬움을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삽니다. 내가 손절을 잘 잡고 싶어요. 한 달 내내 수익이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망가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내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손절왕! 퓨즈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하지만 이제까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손절 잘하는 법에 대해서 끝판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카카오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매매하실 때 제일 안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1순위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고요. 저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왜 손절을 못하고 정말 손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죠? 손절에 관해서 무덤덤해지죠. 그래서 어떤 매매를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손절은 길게, 익절은 짧게, 최악의 상황으로 항상 매매를 몰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손절을 왜 이렇게 못할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심리적인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지, 손절이 났을 때 그 지루함과 마이너스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와 손절이 정말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하면서 클릭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익과 기법에 더 열광을 하시는 이유다. 하지만 이거 바꾸셔야 된다. 진정한 수익 창출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수익이나 기법에 의한 플러스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손절에 초점을 맞추셔야 내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며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안정적인 매매로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왜 손절을 이렇게 못하는지 심리적인 요인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요, 심리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아쉬움. 내가 매수 진입을 했어요. 손절을 여기다 걸었는데 손절만 딱 따이고 다시 쭉 익절 라인으로 갑니다. 심리적인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언젠가는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잘못된 학습 결과로 인한,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쭉 빠져요. 매도 쪽으로. 언젠가 버티고 있으면 내가 들어간 자리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 결과에 대한 맹신, 믿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거면 상단 오른쪽 링크 제가 열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인 아쉬움, 그리고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진입한 자리로 가격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 결과가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평선과 기준선에 의한 손절 라인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진입했어요. 근데 손절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평선과 기준선에 의한 손절 라인을 정했어요. 손절 컷이 나갔죠. 중심선과 5일선을 맞았습니다. 손절 컷이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쭉 다시 오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평선과 기준선에 의한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으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내가 손절을 안 잡고 버티고 있었으면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손절을 잡아서 마이너스가 났구나 라는 뭐예요? 심리적인 아쉬움. 언젠가는 내가 들어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학습 결과로 인한 이 아쉬움이 여러분들 손절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볼게요. 전고, 전절을 통한 손절 라인을 잡는 것. 여기 매수를 내가 진입했습니다. 내가 손절을 일단은 안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손절 라인을 어디에서 잡으려고 하냐면, 자, 여기 전저점이죠? 검은색 가로선. 전저점 라인에 내가 손절을 잡았습니다. 여기를 깨면 나는 손절을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안 깼어요.
자, 여기에서 매수 진입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 안 깼어요. 쭉 올라서 나는 수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다독입니까? 나 너무 잘했어. 손절을 전고전저로 잡았는데 깨지 않아서 뭡니까? 수익으로 나왔어 라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평선으로 잡으시든 기준선으로 잡으시든 전고전저로 잡으시든지 간에 이 방법은요, 한두 번밖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그 매매예요. 한 달 내내 수익이다가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내내 번 모든 수익금을 잃고 3, 4일 만에 어떻게 돼요? 내 원금까지 다 잃는 그런 매매입니다. 여러분, 아쉬움을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내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손절을 안 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원웨이죠. 해외 선물은요, 패턴이 있어요. 로스컷 나시는 분들도 패턴이 있어요. 한 달 내내 수익을 잘 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로스컷 나시는 분들의 패턴은 거의 대부분이 손절 라인을 잡지 않아서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절을 잘 잡고 싶어요. 한 달 내내 수익이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 망가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내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매매하실 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손절은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생, 나스닥 마이너스 30티, 골드 오일 마이너스 15티. 무조건 진입가 이거 잡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5티 구간이에요. 골드 매매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기준선이 마이너스 15틱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여기에 컷이 나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 기준선을 맞고 99.9% 위로 다시 올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게 쭉 내려오면 손절을 풀어버리죠. 이거 믿고. 저요? 절대로 안 풀어요. 이거 맞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갈 확률이 99.9%여도 절대 손절 안 풉니다. 그냥 내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절대 컷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를 건드리셔야 돼요? 익절을 건드리셔야 돼요. 익절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 손절은요, 무조건 건들지 마세요. 두 번째, 무조건 처음부터 짧은 컷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절이요,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요? 손익비가 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률 많이 따시죠? 승률을 아직도 따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왕초보십니다. 승률이 90%가 나와도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게 선물이고, 승률이 20%가 나와도 내 계좌가 플러스일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짧은 컷을 걸고 가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것이 항생 나스닥 마이너스 30틱, 그리고 골드 오일은 마이너스 15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컷만이 스위칭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방향을 잘 못 봐도 돼요. 내가 신이 아니에요. 방향 잘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도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장을 매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강도를 보니까 오늘 매수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매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컷 치시는 거예요. 손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고 손절 쳤어요. 마이너스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플러스 이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이 정도고요. 플러스는 이 정도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손익비 매매예요. 이 손익비 매매를 가능하게 하려면 컷을 최대한 짧게 잡고 방향성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컷 걸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짧은 컷 걸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스위칭이 가능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원론적인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 전곡을 찔러 드리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전문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카카오톡방, 리딩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절 잘 못하는 사람 치고 이 시장에서 수익 내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손절을 잘 못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돈 버셨어요? 절대 없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손절 잘 못하시면요, 절대 돈 못 봅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을지언정 절대 수익 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섯 번째,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절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잘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제일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회원분들 절대로 시장에서 로스컷 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리딩하면서 로스컷 내본 적 없습니다. 자, 손절 제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서 살아나실 겁니다. 손절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링크 타고 제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